행위. 자, 항상 놀래라, 다시 온 줄 알았네. 인가에서는 항상 이 용어를 써요. 기본적인 행위가 먼저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효력이 아직 완성되고 있지 않은데 보충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기본 행위란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기본 행위가 적법해요. 인가도 적법해요. 아름답죠? 기본 행위도 적법하고 인가도 적법하고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해피해요. 니은. 근데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어요. 유효한 인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 행위가 유효한 것이 된다? 이런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학교에서 재단에서 학교 재단이 이사를 선임을 했어요. 이사를. 근데 학교 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를 선임해도 선임한 것만으로 바로 이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 가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학교 재단에서 학교 재단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를 선임할 때는 교수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교수회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학교 재단 이사장이 자기 아들을 그냥 슬쩍 이사로 뽑아버린 거예요. 교수회의 2분의 1 찬성을 안 거친 거야. 하자가 있죠. 당연히 교수들은 반대할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교수들은. 왜 이사를 네 맘대로 뽑느냐 말이야, 재단에. 자, 하자가 있는데 교육청에 가서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 그 자체로는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인가는 이런 걸 다 따져보지 않아요. 관련 서류 갖고 오고 이사 뽑았습니다 보고만 해주면 인가를 해준단 말이야. 인가는 적법해요. 기본 행위는 분명히 하자가 있죠. 자, 인가가 탁 나와버리면 이 기본 행위의 하자가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나왔더라도 기본 행위가 바로 유효한 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별표예요. 다음, 기본 행위는 적법해요. 인가가 무효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 이거는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인가가 무효래요. 무효가 뭐예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인가가 나왔는데 인가가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인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데 인가가 없는 거지. 따라서 무인가다 말이에요. 무인가. 아직 인가 안 나온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무인가 행위가 된다. 당연하네요. 그 말이 너무 쉬우니까 뭐. 리얼. 이번에는 기본 행위가 적법한데 인가가 나오긴 나왔는데 하자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행정행위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하자는 있지만 인가는 일단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인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인가가 취소되면 이제 인가가 없으니까 무인가 행위가 된다. 이 말은 공정력을 배우면 이해가 돼요. 동그라미만 해놓으시고. 미음. 기본 행위가 적법 유효 아름다워요. 근데 사후에 기본 행위가 이사가 선임이 되고 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이사 선임이 철회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럼 인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어지면 인가 보충할 게 없잖아요. 인가는 이 기본이에다가 뭔가 보충을 해준 건데 기본이 흔들려 버리는데 인가가 의미가 없죠. 그 얘기예요. 실효돼 버리면 인가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별표. 다음 6번 다음 페이지. 인가의 효과. 인가의 효과는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이는 법률적 행위에 대한 관계 하나에 발생하고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법률적 행위 별표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7. 무인가 행위의 효력과 쟁성 방법.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무허가 행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허가 행위를 하면 술값은 줘야 되고 벌을 받는다 그랬죠. 특인 데는 반대예요. 효력이 아예 안 나와요. 무효예요. 처벌을 받을 일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됨이 원칙이고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반대죠 완전히.
인가 안 받으면 그냥 효력이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 니은 별표 한 3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요. 인가를 다툴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학교 재단에서 이사를 교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뽑아야 되는데 가라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사를 뽑은 것 같이 해가지고는 교육부에 가서 인가를 받았어요. 자, 이 이사를 반대하는 교수들이 있겠죠. 자, 이 교수들은 어떻게 다퉈야 될까요? 인가를 취소해달라. 제대로 뽑히지도 않은 이런 이사에 왜 인가를 해줬냐?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면 각합니다. 기본행위를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행위 자체를 다퉈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재단이니까 공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사법관계죠. 사립재단이면. 그렇죠? 자,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어떻게? 이사 선임 무효 확인해서 이런 걸 제기하면 돼요. 민사소송으로. 그러면 이제 민사법원에서 진짜 교수의 찬성을 받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보니까 제대로 뽑은 이사가 아니잖아요. 이사 선임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죠. 그러면 무효인 이사 기본이 흔들려 버렸죠. 인가는 저절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사가 아닌 거야. 이렇게 다퉈야 되지. 이번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별표 3개예요. 이게 257페이지 7번 판례예요. 7번 판례 A급. A급. 갑자기 물개 생각이 났어. 자, 읽어볼게요. 7번 판례는 그나마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다. 맞죠? 그 기본이 되는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가가 나온다고 해서 기본행위가 유효한 게 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여전히 문제가 있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본행위인 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만약에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이거는 문제없고 이게 인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인가를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하면 돼요. 인가를 다투면 돼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된다.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게 변론으로 하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뭘 다투었냐면 인가를 다투온 거야.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 원래는 다투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따로 논하기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핵심은 뭐예요? 기본행위의 뭔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급. 됐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위에 이제 판례 1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인가잖아요. 법에 있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약간 기속적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B급. 2번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은 인가죠. 따라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기본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무효가 돼버렸죠. 그러면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다 전체가 무효다. A급. 3번 기본행위인 위의 권리 의무 양수도 계약이 무효일 때는 기본이 무효래요. 효력이 없대요. 아무 의미 없죠 이제. 일때는 보충행위인 위의 허가 처분도 별도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A급. 4번 조합이 사업시행 계획을 재건축 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했다면 기본행위인 사업시행 계획 작성 행위의 하자이고 그렇죠? 사업 시행 계획 작성 그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인가를 받았다면 기본에 하자가 있는 거다. C급 좀 어렵습니다. 5번
공동 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 양도 약정은 면허 관청에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자, 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인가는 효력이 안 나오죠. A급. 자, 6번 좀 어려운 판례지만 외워야 됩니다. 암기예요. 인가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과 관련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급.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재단법인이 아니라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걸 옛날에는 인가라고 봤어요. 재개발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재건축하겠다고 시장한테 갔더니 시장이 아직은 때가 이르다. 재건축 안 된다. 거부가 나온 거예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나온 거예요. 설립 인가가 거부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 조합으로서의 이제 지위를 가질 수가 없죠. 인가를 못 받았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합 사이에 조합장들은 어떻게 뽑고 조합원들은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조합장에게는 월급 그나마 판공비를 얼마씩 주고 이런 자기들 나름의 어떤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야 이 계약은 살아있어야 어때요? 또 더 준비를 해서 나중에 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인가를 못 받으면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것이지 그 내부적인 저거들끼리의 사법상 계약은 당연히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자, 하지만 A급. 그 다음에 7번 아까 A급이라고 그랬고요. 자, 6번 A급, 7번 A급, 8번 A급, 9번 B급. 자, 조금 어려운 판례들이지만 조합 설립,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재개발 조합, 아까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이걸?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아까 공공조합의 설립 인가는 인가의 예로서 제가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세모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세모라고 하라 그랬냐면 예전에는 다 인가로 봤는데 최근에는 8번 판례를 보시면 재개발 조합 설립을 해서 인가를 신청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해주는 것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충 행위가 아니래요. 그 말이 뭐예요? 인가가 아니래요. 이제는. 뭔데?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행정 주체의 지위를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뭔 말이에요? 설권적 처분이 다른 말로 뭐예요? 특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인가라고 보지 말자 이 말이야. 특허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앞에서 행정 주체는 어떤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공공조합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란 말이에요. 행정주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인가를 받으면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없던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니까 특허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거야 우리 판례가. 예전에는 인가라고 봤던 걸 전혀 다르게 보게 된 거죠. 자, 따라서 이제는 이제 확 달라졌어요. 조합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조합 설립에 하자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왔어요. 원래 이게 인가라면 어떻게 돼요? 기본행위고 이게 인가죠. 기본행위에 지금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라고?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어야 되지.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면 안 돼요. 그렇잖아. 아까 배웠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조합 설립 행위가 특허가 됐잖아. 이제 인가가 이게 특허가 됐다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기본 행위가 아니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특허의 요건이 돼버린 거야. 이런 요건에 하자가 있는데 왜 특허가 됐냐 이 말이야. 요건도 못 갖췄는데 왜 특허가 나왔냐 이 말이야. 따라서 이제는 뭐야? 조합 설립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 설립의 하자를 이유로 왜 특허가 나왔는지 특허를 바로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인가라면 기본 행위를 다퉈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기 때문에 요건도 구비 못했는데 왜 특허가 나왔냐 이렇게 다퉈야 돼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보시면 조합 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 설립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뭘 다퉈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퉈야 된다. 이제는 A급이야 이것도. 조합 설립만 그래요. 다른 거는 여전히 인가입니다. 다음 9번. 자, 역시 조합 설립 인가인데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하진 않고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의 위법으로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때 그 신청 행위에 기초한 인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이 판례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A급이라 그랬어요? B급? C급. 조금 너무 어려운 판례. 10번. 행정 주체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 처분 계획 안 동그라미.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계획 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자, 조합에서 자,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고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이 인가는 뭐다? 특허예요. 그렇죠? 자, 이 조합이 잘 만들어졌어요. 인가를 받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재개발 조합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이제 조합이 재개발 들어가면 아파트 분양권을 뭐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안을 만들었어요. 안을. 이 안을 만들고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구청에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제 진짜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 계획이 진짜 계획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직 인가를 받기 전이에요. 안 단계예요.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다. 조합총회 결의를 할 때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합장이 지멋대로 계획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난리가 나겠죠. 왜 네 멋대로 계획안을 만드냐. 어떻게 다퉈야 될까요? 이 계획안은 잘못 만들었다고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 아까 이사를 잘못 뽑았을 때 이사장이 지멋대로 뽑았을 때 어떻게 다퉈야 된다 그랬어요? 민사소송 제기해서 순임 무효도 다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판례가 몇 년도에 나왔죠? 2009년도 이전에는 역시 민사소송으로 다퉜어요. 근데 2009년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는 재개발 조합은 뭐예요? 공법인이에요. 행정 주체예요. 따라서 사법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민사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무슨 소송? 행정소송. 그 대신 아직 처분이 아니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돼요. 행정법원에다가. 이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그게 바뀐 거예요. 넷째 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그게 별표 2개예요. 비교. 옛날에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수립한 그 체력 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이 인가까지 나오면 이제는 계획이 확정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이에요. 이거는. 이 관리처분 계획 안에는 조합원들이 분양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다 정해진다고 직접 영향을 주죠. 따라서 이제는 관리처분 계획 그걸 바로 취소소송 제기하면 돼. 이 결의를 다툴 필요 없이. 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이 처분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그게 그 밑에 얘기예요. 자,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에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은 이제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제는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필요 없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하면 된다. A급이에요. A급.
좀 어렵죠? 천천히 하세요. 이런 판례들은. 천천히. 아주 어려운 판례이기 때문에. 11번.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서만으로도 조합 설립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충분하다. C급이요. C급. 너무 세부적인 걸로 들어갔어요. 자, 됐고요. 다음 공법상의 대리. 특인대. 대리는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행정주체가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대신해서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대리는 법에서 인정되는 대리만 얘기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러니까 행정청이 너 대신 좀 해라 이렇게 아니고 법으로 아예 대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법정 대리를 말해요. 니은의 두째 줄입니다. 법정 대리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그 밑에 조직 내부에서의 직무상의 대리와는 구별된다. 첫째 줄에 니은의 당사자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공기업 설립법에 가보면 공공단체에는 임원을 뭐 장관이 임명해 줄 수 있다든지 공법인의 정관은 주가 만들어야 되는데 장관이 만들어 줄 수 있다든지 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세금을 안 내면 압류를 할 수 있죠. 그 재산은 원래는 집주인이 팔아야 되는데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 공매 그 자체가 바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공매 처분이에요. 동그라미. 니은의 공매 처분. 그 다음에 당사자의 협의가 안 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이라는 걸 해줘요. 그 재결일 동그라미. 그나마 그 예 두 가지 정도 살짝 알아두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허가와 특허 인가의 이동이라고 뭐 박스를 해가지고 써놓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 표를 막 별표 몇 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별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그냥 쭉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것부터 외워나가는 거예요. 익혀나가는 거죠. 천천히.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 요거 하기 전에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페이지 245페이지로 가보세요. 245페이지. 뭘 안 했냐면 요 사이에 좀 애매한 게 하나 나와요. 여기에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하고 예외적 허가라고도 합니다.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하고 예외적 허가라고도 하는 게 있어요. 명령적 허가의 일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특허의 일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예외적 승인 그 자체로 그냥 공부하면 돼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해한 거야. 이거는 해로운 거야. 그래서 국가가 억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비정형적인 말이 좀 어려운데 옛날 행정법 교수들이 이 말이 좀 이렇게 국어 구사 능력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정형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뭔 말이야 이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 억제적으로 금지해둔 걸 해제해줘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외적 승인이라고 부르자. 자, 예를 들면 쉬워요. 아편, 마약. 자, 이 아편은 유해한 거예요? 유해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유해한 거란 말이에요. 아편은. 따라서 아편은 우리는 국가가 억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유해하기 때문에. 근데 비정형적인 사태, 말기 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비정형적인 상태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마약은 쓰면 안 되지만 그렇죠? 예외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거야. 그게 아편 사용 허가, 마약 사용 허가다.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거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거.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린벨트를 왜 우리가 묶죠?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고 뭐 이런 취지에서 그린벨트를 묶어 놓는단 말이야. 여기에는 뭐야? 건축 허가가 이런데 안 돼요. 건축 건물을 뭐 짓는다든지 이런 걸 형질 변경 이런 거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왜? 억제적으로 금지를 해놨어요. 왜? 도시의 환경을 지키려면 해로우니까 억제적으로 금지를 해놨다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건축 이런 걸 못하도록. 근데 비정형적인 사태가 발생했어요. 태풍이 온 거야. 있던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 그럼 어디가 살아요? 또 건물을 지어야 살 거 아니에요. 기존에 살던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축 허가. 원래는 개발 제한 구역 내는 건축 허가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준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중고등학교 학교가 하나 있어요. 학교 반경 400m, 200m 이제 절대 뭐 정하고요, 상대 정하고 이렇게 나뉘는데 이 안에는 뭐 호텔이나 이런 걸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뭐요, 경복궁 앞에 정부 여당은 호텔 허가를 해주자 그래요. 호텔 허가를. 근데 야당은 반대를 하죠. 자, 반대하는 이유가 학교 환경 위생 정하고요, 교육상 안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문화재 이런 건데 숙박업 이런 거는 안 좋게 보는 거야. 우리나라면 특히 이상하게 숙박업을 안 좋게 보죠. 외국에는 그렇게 안 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인숙, 나그네가 하루 머물고 가는 곳. 이게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는 약간 변태적으로 활용이 되니까 이게 안 좋은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허가를 잘 안 내준다고. 호텔 허가를. 자,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러브 호텔 이런 허가를 안 내줘요. 근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지만 이쪽은 전혀 학생들이 안 다녀요. 이쪽에 큰 길이 있고 다 여기 아파트촌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거의 산속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숙박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등산객들 내려와야 되고, 그렇죠? 이 정도는 예외적으로 학교위생정화위원회가 열려요.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는 유예한데,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비정형적인 경우다 허가해주자. 이게 예외적 승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속행위일까요? 재량행위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겠죠.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공익적인 측면하고. 그래서 원칙적 재량행위다. 보시면 예외적 승인, 다른 말로 예외적 허가는,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인하여 억제적으로 동그라미 금지된 행위, 억제적 금지 동그라미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정형적인 사태의 해결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임에 대하여 허가는 상대적 금지다. 뭐 이런 거죠. 예.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여관이나 당구장 또는 사행행위장 등의 설치 승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치료 목적으로의 아편 사용허가, 자연공원법 내에, 그 국립공원 내의 개발허가. 자,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억제적으로 안 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예가 별표고 재량성 별표.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이지만 예외적 허가는 공익적 목적이 강함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됐죠? 끝.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하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가지를 남겨놓습니다. 거의 다 한 거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 확공통수입니다. 확인. 의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나 정부에 관하여 존부 있고 있느냐 없느냐, 옳고 그러냐, 뭐 이런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의 별표예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권력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행위를 우리는 확인이라 그럽니다.
자, 실정법에서는 재결, 심판의 재결 동그라미, 당선인 결정, 합격자 결정, 발명의 특허, 이런 게 특허입니다. 확인입니다. 판례 B급이에요.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기속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당연히 국가 소유고 그 대신 친일재산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성질을 가진다. 맞는 판례로 나올 거예요. B급. 그러니까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기속 결정을 하는데 왠지 국가 기속 결정하니까 막 강제로 국가에 기속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이다라는 걸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걸 확인해 주는 의미다. 원래부터 친일 재산은 국가 거였다 이 말이에요. 성질은 법원의 판결하고 비슷하다. 뭔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준사법적 행위다. 이런 말을 쓸 수는 있겠죠. 준사법적 행위 동그라미. 따라서 확인은 성질상 무슨 행위라고 봐야 될까요? 합격자 결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요? 심판의 제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하긴 해야죠. 어떻게 하든지는 모르지만 기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기속행위다 동그라미. 준공검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준공검사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허가대로 잘 지어졌는지를 보고 지어졌으면 준공검사 해주는 거다 이 말이야. 특단의 사정 없는 한 허가대로 완공된 건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저히 이 위법성이 시정될 수 없을 정도는 뭐 취소할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고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C급이. 종류는 뭔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선인 결정, 합격자 결정, 그 밑에 도로구역의 결정, 발명의 특허 별표, 교과서 검정 동그라미 쭉 내려와서 심판의 재결 별표. 이런 게 확인이다. 뭔가 다툼이 있는 걸 판단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죠. 형식 그냥 처분으로 하면 되고 중요하지 않고요. 효과는 확인을 딱 해줘 버리면 제일 끝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불가변력 동그라미 정도. 나중에 배웁니다. 됐어요. 소급한다면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공정이에요. 공정. 이번에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이에요. 없는의 별표예요. 특정 사실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 동그라미.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증명하는 거예요. 2번 공정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행위에 하는 확인과 구별된다. 2번이 별표죠. 바꿔낼 수 있겠죠. 3번 공정은 판단할 필요 없어요. 인식만 하면 돼요. 인식의 표시행위라는 점에서 판단을 표시하는 행위인 확인과 구별된다. 역시 A는 뭐고 B는 뭐니까 바꿔낼 수 있겠죠. 별표. 다음 이 공정은 당연히 뭐예요? 확공통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겠네요. 그렇죠? 기속행위일까 재량행위일까? 그렇죠? 여권 발급해달라 그러면 발급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나요? 기속이겠죠. 세모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 다음에 각종 공부에 의해 등재행위의 성질, 공정의 처분성의 문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거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인은 있어. 그래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툼이 없는, 그렇죠? 여권 발급을 생각해 보세요. 판단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등록증 갖고 와서 여권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여권 발급해 주면 되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의문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전문서 발급해 주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는 시험에 합격이냐 안 하느냐 의문이나 다툼이 있죠. 누가 합격했을까? 네가 합격이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확인. 이 행위가 위법한지 부당한지 적법한지 판단해 주세요.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해주죠.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걸 행정청이 재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확인이다 이 말이에요. 판단을 해주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재결도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는,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행정행위는 곧 뭐라고 보라고 그랬어요? 처분. 99.9%가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꼬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썰전이라는 프로 보나요? 어? 거기 보면 지금은 이제 전원책 변호사하고 유시민 전 장관이 둘이 하죠. 지난주에 전원책 변호사가 이꼴이라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퀄이라 그래야 된다고. 요새 애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나서 이퀄. 자, 근데 행정행위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다 행정행위 종류를 배우고 있는 거야. 당연히 처분이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독 공정은 처분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유일하게 요것만. 그래서 제가 99.9% 처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행정행위다. 행정행위 종류 아니냐. 당연히 처분이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따져봐야 돼. 처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견해가 나뉘는 거예요. 그게 공정의 처분성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어요.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행정청이 취소라는 걸 하든지 법원에 의하여 취소가 되든지 취소가 되기 전에는 유효해요. 행정행위는 잘못했더라도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효력을 없앨 수 있죠? 잘못된 행정행위는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없어져요. 근데 공정은 공적 증거력이라는 효력이 있는데 행정행위에 이거는 취소를 안 해도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정력이 없다는 거야. 행정행위라면 당연히 공정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정력이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정행위냐, 무슨 처분이냐 이거죠. 행정행위 아니다, 처분 아니다, 이런 견해가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정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공정력을 안 배운 상태니까. 자, 각종 공부에 등재하는 행위. 공정은 중요한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하나인 공정력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공정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은 공정, 처분성 인정하자. 행정행위 아니냐? 어떤 학자들은 처분 아니다. 견해가 대립되는데 중요한 건 판례다. 대법원 판례는 각종 공부의 등재 또는 그 변경 행위에 대하여 각종 대장 등의 등재 행위는 등재하고 대장에 이름 올리는 게 뭐예요? 공적 증거력을 주려고 이름을 올리는 거잖아요.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를 해두고, 그렇죠? 등록을 해두고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거 다 증명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등재하는 행위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증명에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냥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장부에 등재하는 건. 따라서 그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잘못 올라가느냐에 따라 너의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네가 권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네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 자료다 그거는. 근데 뭐 그걸 뭐 취소해달라는지 이런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각하를 해버려요. 자, 그랬던 것이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처분성을 긍정해주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외워놔야 돼요. 자, 원칙을 보시면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에 내가 경찰서에 가봤더니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을 보니까 내가 1급 특수면허도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특수면허에 대장에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 올려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바쁘다고 안 올려준대요. 거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야 임마 너 특수면허 있잖아. 그 대장에 올라간 게 뭐 중요하다고. 그거 뭐 바꿔달라 그래. 바빠 죽겠는데. 각하. 왠지 우리는 찝찝하죠. 거기 안 올라가 있으면. 근데 각하입니다. 가옥대장을 가봤어요. 구청에 갔다가 마침 가본 김에. 그 가옥대장에 원래는 내 이름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삼촌 이름이 또 올라가 있는 거야. 그 가옥대장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대장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거야. 그랬더니 구청장이 안 바꿔준대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각하. 그 대장의 이름이 올라간 거라고 해서 네 이름이 늦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너 소유권 등기됐잖아. 네 거잖아. 네 건데 뭘. 그 가옥대장의 이름이 뭐 중요한데. 각하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본다는 거야. 우리 판례가. 무허가 건물대장, 토지대장 등등의 변경 신청을 신청했더니 거부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각하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최근에는 지적법상 그렇죠? 첫째 줄이죠. 둘째 줄이에요.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권과 지목 정정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그 줄 꺼놓으세요. 신청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쭉 내려와서 그 판례의 밑에서 셋째 줄 중간에 줄 거세요. 지적공부 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자, 그 지적부에 가봤더니 지목이 잘못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변경을 신청했더니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막 그 지적부 그 장부 그 뭐 중요하다고 막 각하. 근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례가 나온 거예요. A급 판례요. 2번 토지 분할 신청을 신청했어요. 둘째 줄입니다. 지구적 소관청의 위와 같은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역시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 자, 지목 변경 신청이란 말, 토지 분할 신청이란 말이 나오면 처분성 긍정. A급이에요. AA급이야. 맨날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판례.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자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쭉 내려와서 건축물 대장에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거부한 경우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하여 처분성을 긍정했네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은 이제는 뭐예요? 좀 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A급이에요. 2번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작성 신청권 동그라미 가지고 쭉 내려와서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작성 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A급. 역시 3번 건축물 대장이네요. 자, 건축물 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면 자, 우리 법원은 건축물 대장의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처분성 긍정. A급이에요. 비교.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는 처분성 긍정. 왼쪽에다가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는 이미 했던 거야, 우리 이거. 사업자 등록은 별로 중요하게 안 본다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성 부정. 주민등록 직권 말소는 긍정할까 부정할까? 주민등록은 말소돼 버리면 지역 주민이 안 되잖아요. 주민투표도 못 해요. 직접 영향을 주죠. 당연히 처분성 긍정이에요. 4번 실용신앙권. 내가 실용신앙권을 등록해놨어요. 특허, 실용신앙권, 뭐 디자인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지적재산권인데 실용신앙권을 내가 등록을 해놨는데 특허청에 가봤더니 내 이름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져 있었어요. 신기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실용신앙권 회복을 신청했더니 각하를 해버렸어요. 거부를 하더라 이 말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실용신앙권 등록은 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어때요? 이 등록을 가지고 은행 같은 데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잘 안 빌려줘요. 우리나라는 특허권이 있어도 잘 안 받아줘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중에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광고에 보면 특허 등록, 뭐 특허권이 있다 이러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특허는 진짜 좋은 특허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쓸데없는 특허도 엄청 많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특허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 나만의 독자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특허 신청하면 기존에 그런 특허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봐서 그런 거 없었다 그러면 특허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특허가 다 좋은 특허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특허를 주당을 잡혀서 돈을 빌려주려면 은행은 이 특허가 진짜 좋은 특허인지 돈이 되는 특허인지 실대 없는 특허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몇 명 안 돼요. 몇 명 되는 사람들도 확신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 특허가 좋은 특허인지. 따라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보통 우리 왜 의료기기 이런 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그 맨날 이렇게 앞에 붙이는 게 뭐예요? 뭐 특허, 뭐 일본의 무슨 교수의 어떤 소견서 뭐 이런 걸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 완전 만병통치약이죠. 뭐 배고 자면 막 위장병까지 다 나.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특허에 현혹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별로 의미 없는 특허가 90% 이상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특허가. 삼성도 특허가 뭐 몇만 건이 된다 그러잖아요. 실대 없는 특허가 한 반이 넘어요. 한 70, 80%는 실대 없는 특허예요. 그래서 지금 실대 없으니까 중소기업한테 특허를 무상으로 준대요, 저우가. 근데 막상 들어가 보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특허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주겠지,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공짜로 주겠어요. 이건 아주 이제 안 좋게 볼 때 그렇고 또 필요한 특허도 있긴 있을 건데 그렇다 이만.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 괴물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 괴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부러 특허를 사들여요. 특허는 한번 등록해 놓으면 2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25년 지나면 그 특허권은 없어져요. 그럼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된 옛날에는 특허를 뭐요? 막 쉽게 내줬거든, 미국에서도. 자, 그런 거 사들고 와갖고는 국내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들을 쫙 보고 있는 거야. 그 해가지고 그 기술하고 좀 관련되는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을 좀 많이 한다. 뭐 1,000억 정도 넘는다. 그러면 이제 경고장을 보내는 거야. 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해버려요, 미국에다가. 그러면 미국 소송은 웬만하면 100억은 좀 심했고 10억에서 한 20억은 쉽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싸게 해도 웬만하면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중소기업은 그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 변호사 비용을. 미국 변호사는 한 시간당 60만 원, 70만 원 달라 그래요. 좀 유능한 변호사는 100만 원 이상도 달라는 사람이 시간당. 짜증나. 나도 그걸 할 걸. 전화 한 통화 하면 3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벌써 25만 원, 30만 원 쓴 거야, 내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온 거야. 돈 아끼려고. 전화를 하면 말은 원래 안 통하지만, 뭐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돼요. 빨리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통역 들고 이제 뭐 법원까지 갔는데 너무 돈을 많이 요구해갖고 지금 조정이 실패가 됐어. 그래서 다시 3월 달쯤에 또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벌써 1년이 좀 됐는데 벌써 한 5억을 썼어요. 변호사 비용만. 배가 아파 죽겠어 지금. 아까운 돈이죠. 그거는 변호사들한테 주는 돈이니까. 아무 소송도 아닌데 일단 제기하고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왜 이 얘기를 하지 내가. 흥분을 내가지고 안타깝다. 제가 중국도 지금 소송 하나 했었는데 중국은 1,000만 원 주고 지금 벌써 승소까지 다 했는데 성공보수도 4%만 주는데 총 해봐서 한 1,500만 원 들었어. 근데 여기는 열심히 하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4, 5억이 들었단 말이야. 짜증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절대 소송하면 안 돼. 소송하는 순간 뭐 100% 거기는 우리나라는 왜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진 사람한테. 내가 이제 피고 소송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소송을 내가 주새끼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와. 내가 이제 뭐 자신 있는 거야. 아니 소송에서 싸우죠.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전마가 물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기든 전마가 지든 다 따로따로야. 아무 이유 없이 소송을 당하고는 변호사 비용 그냥 이기더라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불합리하죠. 거기다가 또 배시 문제야. 듀얼이제라 그러죠. 아무나 일반 시민들 중에 뽑아요. 12명을 뽑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결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지금 기업에서 조금 일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야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어떤 심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판사한테 내가 따졌더니 그냥 그런 편견이 있을 뿐이고 원래는 합리적으로 한다요. 아니 근데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서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고. 괜히 걱정되게. 합리적으로 한다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런 게. 그러면 우리가 100% 유리한데도 소송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호사 비용은 자꾸 나가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금마들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갑자기 딴 데로 흘렀는데. 자, 그래서 주위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 있거나 엄마 아빠가 뭐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국에서의 소송은 무조건 하지 마라. 무조건 합의 봐라. 돈 좀 더 주더라도 억울하지만 한 2억 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지. 괜히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뭐 몇십억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더라. 그렇지. 자, 저도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다음. 됐어. 4번 B급. 5번 상표 사용권. 이런 건 이제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B급. 6번 사업자 단체 등록 C급이에요. 7번 토지대장에 기재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자,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일반적인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처분성 부정. 그렇죠? A급이에요. 7번 조심하셔야 돼요. 8번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 행위는 공정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것이고, 공정이다. 증명서 발급은 공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처분이다 아니라는 말은 없죠.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이거는 처분입니까? 물어보지 마. 몰라도 돼 그거는. 그런 걸 물어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자, 그러니까 B급 정도 되는 거예요. 종류, 등기한다, 등록한다, 명부에 이름 올려놓는다, 회의록을 만들어낸다. 이런 게 다 공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증명서 발급한다, 합격증서, 여권 발급 동그라미, 합격증서 동그라미. 둘째 줄에 형식 됐고요. 효과, 공통적인 효과로 공적 증거력이 발생한다. 2번이 별표예요. 원래 행정행위라면 취소해야 효력이 없어지는데 이 공정은 반정만 있으면 공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거기다가 이퀄 하시고 공정력이 X 이렇게 공정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원래는 취소해야 효력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되는 증거만 있으면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정행위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지금 공정력을 안 배웠기 때문에 뭔 말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동그라미만 해놓으세요. 통지는 알려주는 거야.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근데 저거 통지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가서 내일 대청소가 있으니까 집 앞에 좀 치워주세요. 이것도 통지죠 뭐. 근데 그런 통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통지가 아니고 법적인 의미가 있는 통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는 뭔가 법적 효과를 가져와야 돼요.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따라서 특정한 사실의 통지가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는 통지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미 성립된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인 통지도 아니다 이거죠. 별표입니다. 3번은.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가서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통지잖아요. 당신이 영업정지 나왔습니다. 이 통지죠. 근데 그거는 통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 배웁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종류는 이제 관념을 알리는 통지가 있고 의사를 알리는 통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대집행위 계고 동그라미, 영장 통지 동그라미, 납세 독촉 동그라미 이런 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성질은 기속이냐 아니냐는 법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3번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도 당연히 처분에 해당. 그렇죠? 공정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처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다 266페이지
자, 행정대집행법상 계고는 나중에 대집행에서 배워요. A급 처분에 해당합니다. 2번 AA급이에요. 재임용 거부 역시 나중에 소송법에서 배우고요. 3번 독촉 중에서도 3번에 첫째 줄입니다. 과세관청의 소득 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 금액 변동 통지. 자, 그거 줄 거세요. 소득 금액 변동 통지 동그라미. 자, 요것도 제일 끝에 처분에 해당합니다.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소득 금액 통지가 있으면 이제 원천 징수 의무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죠. 암기. 4번 납세 독촉을 한 번 하고 또 하잖아요. 처음에 한 것만 처분해요. 최초의 독촉만이 동그라미. 그 4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자가 빠졌어요. 판례 중간에. 그 다음에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은 처분이냐 이거죠. 처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정년퇴직이라고 자 2016년 2월 29일자로 당신은 정년퇴직입니다 라면서 나한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나는 아직 정년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엄마가 이제 임신했다는 걸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리 가서 출생신고를 해놓은 거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태어나자마자 2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살을 그냥 잘못 먹은 거죠. 이제 원래는 1살 더 있어야 이제 정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바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미처 바로 잡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정년퇴직 통보가 날라오길래 정년퇴직 통보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우리 법원이 뭐라 그럴까 이 말이에요. 정년퇴직 통보 때문에 내가 정년퇴직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보는 그냥 기속말로 알려주는 행위예요. 법상은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장형적으로 퇴직되는 거예요. 무슨 행위 때문에 내가 직접 영향을 받아야 그게 처분이에요. 퇴직 통보 때문에 내가 퇴직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퉈야 돼요? 그냥 당사자 소송 제기해야 돼요. 공무원 지위가 아직 남았다는 걸 법원에 가서 내가 이 출생신고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을 해서 나는 아직 1년이 남았다는 걸 입증해서 공무원의 지위가 1년 더 있다고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공무원이니까 행정법원으로 가야죠. 민사소송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이름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2번도 똑같아요. 국가공무원법상 당년퇴직의 인사발령은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년퇴직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벌금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징계 정도 나와요.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잖아요. 당연히 퇴직됩니다. 공무원 생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더라도 지금 쳐야 돼.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을 치면 공무원 시험도 못 쳐. 되도록이면 약한 죄를 져야 돼. 벌금형 정도는 나올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당년퇴직도 뭐예요? 이 당년퇴직 발령 때문에 내가 당년퇴직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A급이에요. 공무원 임용 결격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급.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후에 줄을 잘못 꺼놨어요. 그 뒤에 다시 행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그게 줄 거야 되는데 그게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최초의 소집 통지는 처분이고 그 뒤에 통지가 처분이 아니에요. 밑줄을 잘못 쳐놨. 그 다음에 성업공사의 공매통지 나중에 배울 건데 공매통지는 처분이 아니에요. 공매만 처분이에요. 나중에 배워요.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 결과 통지도 역시 그 자체로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B급이에요. 좀 어렵죠.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동호수 추천 결과를 통보해주고 분양계약 체결 안내라는 제목으로 뭔가를 보냈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안내죠. 처분성 부정 B급.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이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통보. 이미 받아오다가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지급이 정지된다는 건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거는 A급. 자, 이것도 역시 나중에 당사자 소송을 배우면 또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 아직 여러분들은 처분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수리. 타인의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인데 2번이 별표죠. 동그라미 2번. 자족적 들어봤는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의 수리는 수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잖아요. 그때는 수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도 수리란 말을 써요. 근데 그때 그 수리는 의미 없잖아요. 여기에 수리가 아니죠. 그거는 2번이 별표입니다. 수리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하고요. 기속행위다 중요하지 않고요. 혼인신고 수리, 사직서 수리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둘째 줄 지비승계 신고의 수리 동그라미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죠. 수리의 효과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 밑에 것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판례 앞에서 했어요. 사업 양도 양수에 대해서 요거만 하고 좀 쉬죠. 사업 양도 양수를 했어요. 그 말이 뭐죠? 갑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영업을 목욕탕을 하고 있었어요. 을에게 이 목욕탕을 팝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비승계 신고를 해야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잖아요.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나요? 이 사람의 만약에 허가가 없어지고 이 사람한테 허가가 나오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이 을에게 이 목욕탕을 넘길 때 인마가 나를 속인 거예요. 또는 나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강박. 너 목욕탕 나한테 안 넘기면 너 그 애 재미없다. 오씨 무서운 거야. 거기서 벌벌 떨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단 말이야. 엄청 떠네. 네? 근데 나중에 갑이 다시 용기를 얻고 이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비승계 신고돼서 수리가 됐더라 이 말이야. 자, 이럴 때 분명히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 어리 인마가 몰래 가가지고는 신고해갖고 수리를 해버린 거야. 자, 이때 갑은 어떻게 다투어야 되냐 이 말이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수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허가가 취소되고 이 사람한테 허가가 나온 꼴이 돼버리잖아요. 이거 바로 잡으려면 이 수리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 취소되면 다시 원상 회복되겠죠. 이렇게.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이 공유수면 매리 면허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을이라는 기업에 팔아 넘겨요. 자, 특허기업의 양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특허기업은 지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행정청이 알아야 되니까 뭐 받아야 돼요? 그거로 효력이 안 나오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됐어요. 근데도 인가가 나왔어요. 어떻게 다퉈야 돼요? 이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도 인가를 해준 거잖아요. 기본행위를 다투는 것,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다투야죠. 인가에서. 이거는 인가가 아니라 수리니까 아까 특허니까 요건이잖아요. 이거는 이거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수리를 다투면 돼요. 이거는 기본행위를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면 안 되고 인가냐 기본행위냐를 봐야죠. 기본행위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되는데 인가를 바로 다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인가가 아니잖아요. 요건이 잘못됐는데 계약도 안 했는데 왜 수리해줬냐? 바로 다투면 된다고. 그게 이 판례다 이거죠.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를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이런 말이 사투리예요. 대부분 판사가 지금 표준말 맞아요? 막바로? 맞아? 구구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허가 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기본행위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인가가 아니니까 이 무효를 이유로 이걸 바로 다투는 없이 바로 수리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비교, 인가와 비교해 놓으면 되겠죠. 작년에 나왔어요. A급이에요. 저 앞에 신고에도 이 판례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부관을 하죠.